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저번 동아마라톤, 2019년 동아마라톤 코스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1600번의 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동아마라톤은 조금 늦게 올렸었는데,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번 조선일보, 가을의 전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은 조금 일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은 가을의 전설인데요. 작년엔 가을비의 전설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좀 비가 안 오고 조금 더 쾌적하고 좀 더 아름다운 뷰를 보시면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암댐 코스 절경 정말 아름답죠?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런 풍경들을 더 한껏 만끽하시면서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 분석에 앞서서 저는 춘천 마라톤을 10km만 뛰어보았는데요. 풀코스는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에서 20년을 넘게 살면서 춘천 마라톤 코스를 수없이 운전을 하든지 뛰어서든 자주 다녀보았기 때문에 이번 조선일보 마라톤은 조금 더 분석을 상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이제부터 코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코스를 한번 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출발을 공지천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턴이 10km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스가 10km까지가 굴곡이 좀 심하고 급격한 턴이 많은 구간이라 이 구간에서는 그 턴을 조금 코너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이스를 하셨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km 지점을 지나고 이제 신매대교 구간이 이제 하프 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제 약간의 턴과 90도 턴과 그 다음에 360도 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몸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제가 왜 자꾸 턴을 얘기하냐면 이 턴을 할 때 속도를 완전히 죽였다가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갑자기 이제 틀 때 만약에 발이 이제 다리가, 여러분들 근육이 한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트는 동작,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이 계속 사용하던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힘이 더 들고 에너지가 더 빠지기 때문에 그 레이스를 방해받지 않을 만한 코너링과 이런 러닝 궤적을 그리시면서 달리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천댐까지 쭉 올라가서 춘천댐을 건너고 나서 이제 좌우로 코너가 계속 이렇게 S자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는 가급적인 직선 최단거리 설정하셔서 달리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2.5km 지점 지나고 그 다음에 34km 지점 지나면서 이제 도로가 조금씩 넓어지는데, 도로가 넓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평지입니다. 피니시까지. 이 점 계속 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하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시간대 굉장히 또 열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밑에서 지열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급수대를 꼭 확인하시고 급수대에서 급수를 충분히 하셔서 그 수분이나 전해질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이제 근육 경련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이제 엘리베이션 고도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10km 지점, 공지전에서 의암댐 구간인데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레이스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가 초반 5km인데,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 특히 8km 지점까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발하면서 아마 작은 언덕이 300m 정도, 그 춘천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도로까지 그 정도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2.5km 정도 평지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 라데나 리조트인가요? 두산? 거기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8km까지 두 번의 이제 급경사가 있습니다. 이 경사가 3km 지점하고 5.4km 의암빙상장 지점인데요. 그 전에 이제 강원 최고 지나면서 4km 지점에서 360도 턴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속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급경사 두 구간이 다른 데에 비해 굉장히 길고 가파릅니다. 이게 또한 그 이후에 다운힐도 굉장히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이 충격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 힘들게 올라간 다음부터 갑자기 다운힐을 만나서 떨어질 때 이 몸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이게 중력에 더 크게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격 조절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의암 빙상장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가파른 다운힐이 그 어필 다음에 다운힐이 엄청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자마자 오른쪽 턴이에요. 그 굉장히 이 부분 이 구간이 가파르면서 급격하게 오른쪽 턴이 90도 이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코너를 넓게 효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암댐까지 좀 비교적 편안하게 레이스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8km에서 9km 구간에 이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목표 그 심박수하고 호흡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km 통과 기록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레이스를 어떻게 할지를 조금 설정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아마 페이스가 뭐 초반에 강하신 분들, 언덕에 강하신 분들은 뭐 페이스가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러너들이 이 초반에 페이스가 좀 밀릴 겁니다. 근데 초반 페이스가 밀리지 않고 뭐 평소 페이스로 갔다면 좀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갔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 8K까지는 그 목표 페이스에 너무 집착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어필과 다운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스가 밀리고 그 다음에 당겨지고 이런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뛰셔야 좋습니다. 이게 자신의 리듬을 꼭 잃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보폭이나 이런 팔꿈치를 다소 이제 좁게 하셔가지고 그 조금 더 케이던스를 늘리면서 이제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지 않게 레이스를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춘천 마라톤이 국내 다른 데에 비해서 개인 기록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엘리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2시간 뭐 7분 8분을 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뭐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3분대, 4분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코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게 초반에 그 턴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고도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 또 이게 뭐 그날 조금씩 다르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반 10K까지 이제 근육과 페이스 관리를 이제 잘 하시는 것이 이제 춘천 마라톤을 안전하고 자기가 목표한 페이스로 이제 피니시하는 것을 이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10km에서 20km 구간 의암댐에서 신매대교 구간인데요. 그 10k 이후에 이제 작은 다리를 건너고 그 여기에서도 급격한 턴이 이제 90도 턴이 두 번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경사가 나옵니다. 이 구간부터는 비교적 평탄하고요. 춘천 마라톤은 이 강을 바로 오른쪽에 두고 계속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 따라서 내려오죠. 그 바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주위에 뛰시는 이게 그룹으로 형성돼서 뛰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러너들을 이제 바람막이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왜냐면 그 레이스 중에 이 연구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레이스 중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공기 저항을 우리가 받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 에너지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 이것도 굉장한 과제죠. 특히나 사이클 같은 경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더 크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보시면 그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공기 저항이 레이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K 지점에서 애니메이션 박물관 지나고요. 그 다음 17km 이후에 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아마 강서중 이렇게 애니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텐데 거기에 가파른 언덕이 한 또 250m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페이스가 좀 다소 밀려도 그 다음에 이제 다운힐이 약간 편안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페이스를 자연스럽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프 지점인 신매대교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신매대교를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신매대교를 뛰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360도 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던 길로 나와서 다시 오른쪽 턴을 해서 이제 춘천댐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이제 서면에 이제 도로들을 이제 약간의 이제 좌우로 구분 도로들이 몇 개씩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최단거리 설정하셔서 뛰시고요. 그 약간 10K하고 20K 구간이 약간 흡사해요. 고도랑 유형이. 춘천댐이 아마 보이기 시작하시면 엄청 긴 다리 위를 달리시게 될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 예전에 여기도 바람이 그렇게 좀 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은근한 어필이 꽤 깁니다. 이게 그렇게 어필이 그 급격한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굉장히 춘천댐 위를 건너기 전까지 하체 근육이 많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가 이제 또 30km 구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보폭이나 이 팔꿈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댐 위를 지나고요. 이제 내리막길 나올 때 이제 좌우 코너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여길 지나고 나서 이제 어필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이 구간에서 이제 최단거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셔야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30km 통과하기 전 여기 고도표 보시면 그 내리막길이 한 600m 이렇게 쫙 이어지죠. 저는 여기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28K, 30K 지점이 그 일반적으로 그 선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리예요. 저 거리가 이제 30km, 35km 지점이 뭐 마라톤 월이라 그래서 마라톤 벽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구간이 왜 내리막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 급격한 내리막은 이제 상당히 이 30km 지점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나 허리, 어깨 근육에 충격을 크게 주게 됩니다. 이 코어 근육과 상체 근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기에 중력, 그 다음에 내려가는 속도, 가속도까지 더하게 되면 이 충격이 몇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코어나 상체 힘이 받쳐져 있는 상태, 밸런스가 잡힌 상태가 아닌 밸런스를 근육의 힘이나 이런 지구력을 잃어버린 상태면 이 충격들이 그대로 다리와 엉덩이 쪽으로 바로 더 크게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폭이나 이런 거 자신의 키와 그 다음에 몸무게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가지고 효과적인 주법을 하지 않으시면 충격을 최소화하지 못합니다. 이 구간에서 근육 경련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요즘 신발들이 뒤꿈치 굽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약간 완전히 뒤꿈치로 다리를 펴서 착지하게 되면 그게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바로 충격이 오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뒤꿈치로 완전히 찍는 건 아니고요. 뒤꿈치 쪽으로 쿠션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서 내려가시는 것이 근육 경련을 조금 예방하면서 레이스를 하시는 요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K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춘천댐에서 공지천 구간이죠. 이제 마라톤의 사실상 중간 지점인 이제 30km 지점 지납니다. 반대편 코스와 다르게 이게 지속적으로 굴곡이 있어요. 업다운도 있고 좌우로 구분 도로들도 있고 이 좌우로 구분 도로에서 그 다음에 거기가 차선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런 다운힐이나 도로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꺾일 때 코너가 들어갈 때 도로들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너무 그 기울기가 큰 곳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하게 되면 그 하체 길이와 받는 충격이 한쪽으로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최대한 평평한 부분, 이게 중앙선이 아마 가장 평평할 것 같아요. 중앙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하체 길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힘의 균형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면서 레이스 하실 수 있도록 따라 달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33km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도로가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지루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다운힐 이후에 또 이런 평지를 거의 뭐 8km 정도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정신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매대교 지나면 아마 도로가 더 넓어질 거예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왕복 해서 8차선 뭐
쉽게 얘기해서 6차선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게 느낄 수 있고요. 그 소양 2교까지 달리실 때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서 달리시는 것이 최단 거리로 레이스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양 2교 지난 후에는 이게 왼쪽으로 커브가 크게 굽어져요. 그래서 너무 오른쪽으로만 붙어 뛰시면 이게 돌아가는,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 뛰면 이게 돌아가는 커브를 타고 도는 거기 때문에 더 길게 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선 거리 설정하셔서 내가 최대한 한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직선으로 뛴다고 생각하고 달리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춘천역 지나게 되면 옆에 춘천역이 보이면 이제 한 1km 정도 남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신력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골인 지점까지 이끌고 가야 됩니다. 호흡하고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고도 차이 분석은 한 번씩 그냥 보세요. 이게 파란색 된 부분이 이제 초반 8km까지, 그 다음에 뭐 16에서 18 지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언덕 지점하고요. 그 다음에 28K, 30K 이 지점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전체적인 레이스가 그 머릿속으로 쫙 그려져요. 하지만 처음 참여하시거나 직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전체 레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뛰면서 힘들기 때문에 앞에 거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옆에 표만 보면 이런 고도표가 있지만 더 상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더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레이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 차트는 이제 킬로미터당 제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나 목표 페이스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 코스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어필에서는 조금 더 느려질 거고, 뭐 다운힐에서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조절하기 위해서 뭐 다운힐에서도 목표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훈련을 제안 드리는 게, 춘천 마라톤을 위해서는 어필하고 다운힐 훈련을 꼭 하시길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어필이나 계단 훈련이 몸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체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왜냐면 어필을 할 때, 어필이나 다운힐을 할 때 몸 전체에 힘이 더 들어가고요. 더 많이 연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더 강하게 수축하죠, 근육들이. 그래서 경사에 따라서 몸이 받는 부하도 다르고 근육이 사용하는 힘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경사를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m 언덕을 5번 정도 하고 200m 이상의 언덕을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뭐 언덕을 좀 빨리 올라가서 턴어라운드 할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오는 정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필 30초 회복하고, 어필 올라가서 30초 회복하고 다운힐 한 다음에 30초 회복하는, 이런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반복 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신한테 맞는 법,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너무 오래 하지는 마시고요. 훈련을 중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몸이 계속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일만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안정화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익숙해졌다 싶으면 뭐 초를 더 당기든지 거리를 더 당기든지 경사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맨날 바꾸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 몸이 버텨내고 이제 숨이나 이런 것들을, 심박수 같은 걸 체크하셔서 이 정도면 안정됐다 싶었을 때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분석을 이제 마치는데요. 제가 춘천에 오래 살긴 했는데 이제 마라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진 게 2016년부터입니다. 제가 매년 춘천 마라톤 개최했지만 전 10km만 참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평소에 이제 훈련 멘토하고 이 코스를 자주 달려보기도 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클럽에서도 많이 훈련하면서 달렸습니다. 그 분석에서도 보셨겠지만 초반 8K까지는 경험 없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호흡과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그 어깨가 초반 업다운이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면 후반에 이게 어깨 통증과 함께 이게 목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급격하게 쏟아지게 됩니다. 물론 초반 페이스가 그 러너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밀리겠지만 마지막에 이게 걷는 것보다는 낫고요. 근데 목표 페이스에 너무 집착하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건 맞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마라톤과 조금 다르게 이게 그 춘천댐이나 이런 코스를 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뷰는 멋있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이제 뭐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그런 치어리딩 같은 게 분명히 뛸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춘천댐 다리를 지날 때나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올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꼭 감안하셔서 그 자신이 이제 느끼는 지루함들을 조금 더 미리 예상하셔서 좀 떨쳐내면 좋겠습니다. 어, 그 목표 페이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자신의 리듬에 따라 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러너들은 이제 초반에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후반에 강한 러너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어떤 성향의 러너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몸무게 파악하시고, 자신의 보폭, 케이던스 이런 거 파악하셔서 페이스 설정하시기 바라고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좀 시원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코스보다도 아름다운 단풍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오면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춘천이 분지예요. 춘천이 분지이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 기온이 어느 순간 9시 뭐 10시 정도 되면 이제 갑자기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그 자신의 이제 신체 온도 같은 거를 잘 조절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이나 이런 영양 공급하실 때 초반 8K에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양의 물이나 이런 젤 같은 거를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업다운 코스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이나 물이나 보충제가 체내에서 심하게 흔들려요. 너무 또 급하고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복통 유발을 하게 되면 그냥 몸이 씁니다. 몸이 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분석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분들한테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단 한 줄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마다 모든 러너들이 자기만의 훈련 방법과 영양, 신체 구조, 신진대사,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와 장단점들을 보완할 만한 정보들과 전략들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러너들이 멋지고 안전한 러닝을 하길 정말 소원하고요. 그 춘천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강을 따라서 끼는 코스이기 때문에 뷰는 정말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나중에 꼭 한번 뛰고 싶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 많은 분들과 같이 한번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코스 분석이었고요. 질문이나 이렇게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공부한 한도에서, 제가 경험한 한도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2019년 춘천 마라톤 코스 분석이었습니다. 러닝 디자이너 유성훈입니다. 고맙습니다.